미국이란 나라는 세계 최대의 자동차 선진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량 생산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표준화된 우수한 제품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셔먼의 특징은 높은 생산성이에요. 또 다른 우수한 부분이 정비성이에요. 앞에 커버만 볼트 풀러서 딱 벗겨내면 바로 변속기 수리할 수 있게 해놨어요. 빠른 수리가 가능해요. 빠른 수리가 가능하다는 건 현장에서 그만큼 전차의 가동률을 높일 수 있는 겁니다. 이 셔먼의 엄청난 차체 높이에요. 안에 있는 승무원들도 피로를 덜 느껴요. 한마디로 연합군 전체를 무장시켰던 그런 전차라고 봐도 무방해요. 근데 이제 셔먼 하면 제일 유명한 게 이제 네, 퓨리에도 나왔죠. 뭐 이지 같은 거. 이지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얘기 하려면 사실 지금부터 셔먼의 실종 기록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들. 셔먼은 1942년 가을부터 북아프리카 전선에서 영국에 서 사용이 됩니다. 여기서는 독일군의 3호 전차, 독일군 4호 전차 초기형 있죠. 단포신 75mm 썼던 그런 전차하고 상대했기 때문에 아주 셔먼이 압도적인 우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셔먼 만들 때 주요 목표가 뭐였습니까? 독일군의 3호와 4호 전차보다 나은 능력이었잖아요. 아주 이게 성공했다는 얘기지. 자, 근데 그 성공의 기간이 너무나 짧았어요. 곧바로 독일에서 뭐가 왔냐면은 4호 전차 F2형이 와요. 이게 75mm 포인데 이제까지 단포신이 아니라 43 구경장 장포신 가주네요. 처음에 셔먼을 가지고 미군도 북아프리카 갔거든요. 독일 F2 전차를 처음 봤대. 이거 4호 전차 F2를. 이제 포가 이렇게 있잖아요. 앞에 쭉 나와 있으니까 미군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거 저거 독일군 무슨 크레인인가 보다 생각했대. 크레인인가 보다. 왜냐하면 미군 기준에 저렇게 장포신은 없어. 크레인한테서 1탄이 날라오네. 그러더니 뚜껑에 한 대씩 따지는 거예요. 다 도망갔어요. 미군. 퓨리 그 장면이 예전에 북아프리카에서 그랬었어요. 그리고 북아프리카에서 1942년 12월 6일에 그러니까 이때 되면은 북아프리카에서 막 갓 실전 겪었을 때거든, 미군이. 그러니까 미군의 제1기갑사단 소속의 셔먼 5대가 그날 하필이면 독일군의 티거 1하고 만납니다. 그래서 단 15분 만에 모두 다 그냥 뚜껑이 탁 15분 만에 5대가 다 작살이 나. 근데 사실 셔먼의 방어력이 나쁜 거 아니에요, 처음에. 초기형은 정면이 63.5mm예요. 장갑 두께가. 그리고 경사장갑이거든요. 그 다음에 포방패 부분 같은 경우에는 76mm였다고. 그래서 1942년 초반이면 괜찮아요. 근데 하필이면 그 직전에 독일군이 T-34 쇼크를 겪었기 때문에 막 독일군도 괴물 같은 전차가 막 나왔거든. 1944년부터 독일군 주력 전차가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판터가 나와요. 일단 기계적 신뢰성은 못했지만 장갑과 화력은 우수했단 말이지. 판터가 이제 매복해서 숨어서 하나하나씩 저격하면 방법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또 하나 1942년에 미군은 도대체 이런 괴물 같은 독일군 전차를 어떻게 상대해야 되는지 몰랐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주포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첫 번째 개량됐던 75mm 49경장 주포는 이것까지는 독일군 4호 전차하고는 어떻게까지는 교전이 돼요. 어떻게까지는 상대가 되는데 문제는 뭐야? 티거나 판타란 말이지. 독일의 맹수 전차. 이 두 전차하고는 안 됐어요.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관통력 부족을 개선해 보겠다고 만들었던 게 76mm 포예요. 근데 이 포조차 판터한테도 효과가 그렇게 크게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44년 6월에 노르만디 상륙작전으로 갔잖아요. 이때까지만 해도 미군이 이걸 별로 심각하게 안 받아들였어요. 왠 줄 알아? 지금 독일 애들 다 쓰러져 가고 있는데 저 티거나 판타 몇 대 안 될 거다. 그리고 어쨌든 독일군 전차는 4호 전차가 주력이니까 문제없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럼 노르망디에서 네. 셔먼이 활약을 하는 건가요? 셔먼이 활약을 아주 대단한 활약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뭐 상륙하자마자 이제 독일군 전차 부대하고 맞닥뜨리는데 여기서부터 아주 당황스러운 상황에 놓여요. 야, 몇 대 없다 그랬거든, 티거하고 판타가? 근데 몇 대 없는 것 치고 너무 자주 나오는 거야, 얘네가. 뭐야? 왜 그래? 왜 판타가 많이 나와? 딴 부대는 갔는데 갑자기 티거하고 만났어요. 티거를 조우했던 미군 전차병의 여기 기록이 뭐라고 나왔냐면 티거가 단 한 대라도 나왔다면 그야말로 피바람이 불었다고 하더라고요. 셔먼이 아무리 갈렸는데 티거가 다 튕겨내고 3km 밖에서 티거가 갈렸는데 뚜껑이 따지더라, 셔먼이. 이거 어떡하냐. 공포증에 약간 시달리게 되잖아요. 또 설상가상으로 이때 당시 미군 전차들의 좀 교리가 잘못됐었어요. 미군 전차는 보병을 지원하고 적 전차가 나갔을 때 누가 잡냐? 구축전차라고 대전차 저주포가 나가서 잡게 돼 있었단 말이야. 초반에 갔던 게 M10 구축전차인데 얘가 76mm 달고 있었는데 이게 안 먹혀요. 이것도. 독일의 맹수전차하고 만날 확률이 많아 버리니까 정말
예상보다 너무나 많은 시어머니 여기서 작살이 나요. 자, 요거를 손실 대수를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1944년 6월에, 그러니까 6월달 한 달 동안 시어머니 167대를 손실해요. 8월에 이르면 숫자가 557대 한 달에. 그러니까 전체 비율로 따지면 21%가 넘어갑니다. 처음에 미군은 7% 이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손실할 게. 근데 21%, 하면 3배가 넘는 손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때는 제공권이 연합군한테 있었기 때문에 공중공격으로 많은 독일군 전차들이 작살났을 때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차 대 전차로 붙었을 때 이렇게 결과가 나온다는 건 미군으로서는 대단히 심각했었어요. 심할 때는 1945년 1월 한 달 동안에 무려 585대의 시어머니 작살이 납니다. 한 달 동안에. 그 다음에 막판인 45년 4월에도 550대예요, 손실이. 자, 이게 뭐냐면, 야, 이때는 완전 독일군이 완전 무너졌을 때거든? 그쵸? 완전히 무너졌을 때도 이렇게 되면 어떡하자는 얘기야. 가장 극명한 예가 하나 있습니다. 1944년 6월, 그러니까 노르만디 때부터 45년 5월, 유럽 전선에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미군의 최일선 기갑사단 중 하나였던 제3기갑사단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단의 셔먼 숫자가 222대예요. 근데 약 11개월간 전투 기간 중 완전히 격파된 게 648대입니다. 수리를 요구하는 전차는 1100대고요. 그중 700대가 적에게 파괴되어서 수리를 기다린 거죠.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한마디로 이 사단이 전투를 치르면서 잃어버린 셔먼의 숫자가 1350대예요. 한마디로 이건 뭐예요? 현재의 580%라는 얘기죠. 여기서 우리가 더 놀랄 건 뭡니까? 이렇게 엄청난 손실이 있었는데도 꼬박꼬박 보충했다는 얘기야, 미군은 이걸 다. 근데 인명피해가 어마어마했대요. 1944년 후반부터 미군이 아주 심각한 전차병 부족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수리가 다 끝난 셔먼을 수리공들이 전선까지 배달해요. 자기네가 운전해가지고. 그 다음에 정원이 5명이잖아요. 5명, 전쟁이 후반기로 갈수록 5명 정원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4명, 심한 경우는 3명 가지고 운영을 했어요. 인적 자원이, 어떻게 보면 인적 자원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럼 셔먼이 이대로 당하고만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일단 급한 대로 주포를 개량하자. 그래서 M10에서 쓴 76mm 포 요거를 셔먼에 달아요. 그래서 44년 7월부터 실전에 참가해서 다는데, 그래서 일단 계속해서 이 76mm 포를 이제 기종에서 개량해서 그 포를 교체하고 그다음에 신규로 해서 막 몇천 대씩 나와요. 사실 M4A3 같은 경우에는 76mm 포에서 1400대가 나오는데,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해결책이 아니었어요. 이게 전혀 해결책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개발 테스트 과정에서 독일제 전체 장갑판 강도를 잘못 판단해요. 쉽게 말해서 실제 독일군이 쓰는 장갑판보다 훨씬 약한 장갑판 가지고 테스트를 했대요. 그러니까 뚫고 들어가네? 그러니까 요거 쓰면 독일군 전체 때려잡을 수 있겠다고 했는데 실전에서 안 먹힌 거죠. 그럼 왜 그걸 실수했을까요? 현지에서 착오가 있을 거야. 독일군도 요 정도의 아변 강판을 쓸 거라고 판단을 했었을 거야. 근데 실제로 노획한 거 가져와서 비교해 보니까 틀렸더래. 그래서 이게 뭐야? 대신 이때 신형 철갑탄이 나와요. 고속 철갑탄이라고 해서 HVAP라고 해서 고속 철갑탄이 나왔는데, 이 고속 철갑탄을 쓰면은 판터는 잡을 수 있대요. 판터는 잡을 수 있는데 아직까지 T건은 조금 좀 그랬었고, 또 문제가 뭐냐, 이 고속 철갑탄이 숫자가 얼마 없어서 많이 못 갔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갈 때쯤이야 보급이 제대로 됐어. 그래서 심지어 무슨 생각까지 했었냐면, 영국군 아까 그 17파운드 포 있죠, 파이어플라이 썼던 거, 그것도 한번 달까 했는데 이걸 일단은 뭐예요, 이건 자존심의 문제가 좀 있지. 그 다음에 이제 티거 사냥을 위해서 M26 퍼싱을, 또 이제 퍼싱이 곧 올 거니까, 그 다음에 고속 철갑탄도 이제 조금 좀 더 생산을 많이 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냥 이거는 뭐 17파운드 포를 다는 계획은 그냥 흐지부지 넘어갔다고 하더라고요. 또 하나 이제 방어력이 그동안 또 문제가 됐잖아요. 이제 방어력 개선을 위해서 이제 2가지를 하는데, 첫 번째 뭐냐면은, 이게 저도 이제 처음 알았는데, 습식 탄약고를 만들었대요. 이게 뭐냐면, 이제 이 탄약고, 요거 사진 보시면 여기 탄약고 밑에 있잖아요. 이게 포탄 한 발 한 발이 어디에 담겨져 있냐면은, 그 방수 처리되어 있는 글리세린하고 물하고 섞여 있는 그런 케이스 안에 담겨져 있었대요. 피격이 됐을 때 그러니까 건식 탄약고 같은 경우는 저기 화재로 불탈 확률이 80%였대요. 근데 이 습식 탄약고로 바꾸고 난 다음에 이게 15%로 떨어졌거든요, 사실. 그 다음에 또 2번째 한 조치가 총 3장의 장갑판을 차체 탄약고 부분에 이제 붙였어요. 이게 이제 뺨에 붙이는 증가장갑 이렇게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워낙 독일군 대전차 무기들이 발달해가지고, 실전 사진 보시면 어떻게 났냐면, 셔먼 차체에다 모래 주머니를 잔뜩 쌌거나, 아니면 궤도 있죠? 궤도를 뭐 이렇게 붙이거나 이렇게 했대요. 근데 특히 모래 주머니 같은 경우는 대전차 무기 중에 판저파우스트라고 있었거든요. 이 판저파우스트한테는 대단히 그 효과가 높았다고 하더라고요. 판저파우스트한테 사실 많이 당했거든. 그게 이제 방어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진 않았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방어력 개선 노력의 정점이라고 부를 수 있는 M4A8E2 전보의 등장이죠. 셔먼 전보. 한마디로 이 전보 셔먼은 몸빵이에요. 몸빵 전차. 이 미군 기갑부대의 교리가 또 뭐냐면 신속하게 기동하기 위해서 일렬 종대로 가요. 근데 맨 앞에 있는 전차가 그럼 가장 피격될 확률이 많잖아요. 그렇기 위해서 가장 맨 앞에서 이제 뭐 칼바지지. 칼바지하는 전차가 하나 있어야 된다. 전방의 이 장갑 두께가 무려 100mm입니다. 그 다음에 측면도 76mm까지 늘렸어요. 그 다음에 포방패 부분 있죠. 포방패 부분은 무려 장갑의 두께가 178mm예요. 포탑 다른 부분 있죠. 그 외의 부분도 150mm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게가 8톤까지 늘어나요. 이게 완전 떡장갑을 발라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속도가 5, 6km까지 느려지고 그 또 문제가 뭐냐면 셔먼의 이 궤도 있죠. 이게 비교적 폭이 좁았거든요. 근데 무게가 늘어나니까 이게 뭐야 접지압이 너무 커지잖아요. 그래서 접지압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이제 덕빌이라고 하는 그라우서라고 해서 요 어댑터를 사용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사진 나와 있죠. 추가로 붙여버린 거예요, 옆에. 근데 이 엄청난 방어력이 실전에서 분명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어지간한 독일군 대전차포는 다 막아냈대요. 특히 판저파우스트 같은 경우에도 효과 만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근데 전쟁이 끝날수록 독일군이 거의 전차가 없고 대전차포로 했었으니까. 근데 문제는 숫자였죠. 이게 전체 개조된 숫자가 254대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퍼싱 나오기 전까지만 땜빵을 하자, 뭐 그런 거였고. 이제 우리가 영화 퓨리를 통해서 아주 유명해졌던 이지 8, M4 A3E8, 이지 8. 셔먼의 방어 장갑이 점점 두터워지니까 뭐가 필요했냐면 신형 현수 장치가 필요했어요. 현수 장치 아시죠? 그 다음에 76mm 포 끝에 이제 머즐 브레이크를 장착을 해서 이지8의 가장 큰 특징이 되겠죠. 특히 머즐 브레이크는 고속 철갑탄 썼을 때 대단히 유리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지8은 그래도 한 3,000대 정도 뽑힙니다. 근데 전체 셔먼의 생산량의 뭐 19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사실. 하지만 44년 5월 이후에 미 육군용으로 생산된 차량 중에서는 이 이지8이 주류가 됩니다. 다만 실전 배치가 44년 12월부터라서 그렇게 뭐 많은 영향을 전쟁에 끼치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한국전쟁? 네, 맞아요. 원래 그러니까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미국은 이제 우방국들한테 많이 셔먼을 공여하거나 폐기했는데 그래도 이지8은 남겨뒀대요. 그런데 뭐 이것도 폐기할까라고 했는데 6.25가 발발한 거죠. 이제 50년에. 그래서 개전 당시에 미군이 당장 투입할 수 있었던, 한반도에 투입할 수 있었던 전차는 M24 채피 경전차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건 T-34한테 상대도 안 됐거든요. 더군다나 이게 85mm 포 있는 T-34였기 때문에. 그래서 주일 미군 창고에 있는 그 이지8을 급하게 수리해서 이제 한국전에 투입했는데 분명히 T-34 8호하고 스펙 비교를 해보면 8호가 압도적이죠. 사실 포나 이런 거, 이 전차포나 이런 거. 근데 실제 전과는 전반적으로 셔먼이 훨씬 우세했었습니다. 예, 일단 주포 자체가 의외로 큰 차이가 없었대요. 품질이, 정밀도나 이런 품질이 훨씬 났었고, 더군다나 이때는 고속 철갑탄이 많았었거든요. 그 한마디로 먼저 보고 먼저 쏘는 쪽이 유리했는데 셔먼이 또 광학 전치가 좀 더 좋아서 T-34보다 훨씬 잘 싸웠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또 셔먼의 특징이 있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빠른 발사 속도. 거의 T-34 8호보다 4배로 빨리 쏠 수 있었다고 하네. 또 하나 이제 포탑의 회전 속도도 훨씬 빨랐대요. T-34 8호보다. 그래서 아주 우세한 전투를 할 수 있었고, 그 실전에서 이게 증명이 된 게 50년 9월 20일이죠. 미 육군 제73 전차대대 B중대 소속의 이지8 전차들하고 북한군 전차하고 교전을 해서 이지8에 한 대 격파됐지만 8대의 T-34 8호를 잡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또 7대를 또 잡고요. 그 다음에 1950년 9월 26일에 이제 인천 상륙작전 이후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북한군이 낙동강 전선에서 도망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군 전차들이 쫓아갔다고. 그래서 수원까지 이제 왔는데 수원에서 3대의 셔먼 전차가 이제 선도부대로 가고 있다가 2대의 북한군 전차 매복에 걸려서 2대가 격파돼요. 근데 나머지 1대가 살아남아서 이 2대를 다 잡아버려요. 그런 일도 있었어요. 일단 셔먼의 마개조하면 역시 이스라엘이죠. 셔먼은 이제 뭐 여러 나라에 공여가 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가장 셔먼을 알토란 같이 쓴 나라는 역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거의 70년대까지 셔먼을 써먹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독립 이후에 6대 셔먼을 손에 넣죠. 영국군이 폐기하려고 놨던 거예요. 사진 보이시죠? 이거를 갖다가 이제 고쳐서 써요. 그래서 포가 없으니까 독일제 75mm 곡사포 대신 끼워놓고 막 별짓을 다 했는데 곧 이제 셔먼을 대대적으로 입수합니다. 그래서 1950년대에 주력 전차로 셔먼을 사용해요. 원래 포도 75mm나 76mm 포 같은 게 있었는데
이 76mm 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랍군이 그때 T-3485 갖고 있었거든. 6.25가 마찬가지로. 그때 이 아랍군 전차 작살냈는데 아주 좋았었고, 이 셔먼을 마개조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프랑스입니다. 사실 프랑스는 자기네 경전차가 있었거든요. IMX-13이라고. 이제 이스라엘에 팔려고 했는데 이스라엘이 딱 보니까 IMX-13에 달려있는 75mm 포가 너무 좋았어요. 그게 CN7555라는 포인데 이게 사실 독일제 판터야. 독일제 판터 포야. 그거 약간 개량한 게 이거였거든. 근데 이게 관통력이 76mm보다 훨씬 높았어요. 그래서 요거를 자기네 셔먼에다 달기로 했고 프랑스가 전폭적인 기술 지원을 해줬습니다. 1956년부터 이 개조된, 그러니까 이 프랑스제 75mm 포를 탑재한 전차를 M50이라고 이스라엘은 불렀고 이걸 보통 우리가 슈퍼 셔먼이라고 부르죠. 64년까지 한 300대 만들었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64년부터는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합니다. 프랑스제 이번에는 105mm 포를 갖다 달아요. 대신 이제 셔먼의 한계가 있었으니까 포신하고 탄피를 조금 짧게 좀 개량을 해서 이렇게 해줬는데, 야, 이건 180대가 만들어졌고 요거 이름은 M51, 보통 아이 셔먼이라고 하거든요. 이 슈퍼 셔먼하고 이 아이 셔먼이 실전에서 눈부신 활약을 합니다. 특히 이제 M51은 누구하고 붙었냐면 T54나 T55, 그 다음에 T62하고 붙어요. 그러니까 기본 베이스가 2차 대전인 전차가 전후 1세대, 2세대 전차들하고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스펙상으로는 말도 안 되죠. 근데 여기서 작살을 내놔요, 이스라엘 분들이. 일단 포도 105mm로 강화됐고, 그 다음에 승무원들의 숙련도도 높았고, 그 다음에 주포의 명중률도 우수했고, 그 다음에 조종과 정비가 편안한 플랫폼이었다. 이것도 대단히 큰 장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T54, T55, T62는 소련 전차 아니랄까봐 아주 내부 공간이 아주 그냥 이러고 이랬대.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가 6.25 이후에 계속 셔먼 운영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운영한 셔먼이 이스라엘로 흘러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60년 끝 무렵에 대부분 셔먼을 퇴역시켰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는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서 셔먼을 미친 듯이 모으고 있었을 때거든요. 우리가 셔먼을 퇴역시키자마자 갑자기 사라졌대. 아무튼 이 셔먼은요, 아주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급하게 개발되긴 했지만 의외로 기계적 신뢰성이 우수했기 때문에 전장의 환경에 맞는 대량 생산, 대량 배치, 적당한 성능의 이런 전차의 컨셉에는 어떻게 보면 T-34보다도 훨씬 컨셉이 맞는 전차가 아니었을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셔먼이 이스라엘에선 1970년대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겠죠. 자, 셔먼 한마디로 정리하겠습니다. 대량 소모전에서는 셔먼이 정답이다. 너무 명품만 고집하면 안 돼. 제가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쑥쑥쑥 성장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더욱더 재미있고 좋은 알찬 컨텐츠 보내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